자동차 기업의 진화,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로.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그 이야기네요. 네네. 자동차 기업들, 이번 CES에서도 보니까 모터쇼라고 할 만큼 네. 자동차 기업들이 좀 많이 선전을 또 하는 그 분위기였는데, 네. 앞으로 이 자동차,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가 가전제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렇게 변모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CES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미래 자동차 하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만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 지능형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용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고요. 그냥 밑판, 스케이트보드처럼 그냥 다 밑판에 배터리라든지 엔진이 아니라 모터라든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그냥 쌓아 올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어요. 신생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엔진 기술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CES에 주목을 받았던 중국 스타트업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퓨처 모빌리티사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바이톤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이번에 공개했는데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역시 중국 업체네요. 네, 영상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동차 회사는 2016년에 창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죠. 근데 창업 멤버가 화려해요. 테슬라, 닛산, BMW 출신의 창업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라고 하고요. 지금 차에 들어갈 때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저렇게 태블릿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런 태블릿,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곳곳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정보들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회사에서 또 재미난 기능을 선보인 것이 저 대형 디스플레이를 다 손으로 터치하려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손 제스처만으로 기능을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대지 않더라도 제스처만으로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 재생, 갖가지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술까지 탑재가 돼가지고 음성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저 자동차는 2019년에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45,000달러, 그러니까 4,700만 원 정도로 상용화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싼데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신생 네. 자동차 회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슬라보다는 더 성능이 좋으면서 낮은 가격에 가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타봤는데 정말 타보셨어요?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네. 말씀해 주셨듯이 바닥에 이게 네. 깔려 있으니까 트렁크가 앞뒤로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간 활용도 좋고 네. 멋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관심이 좀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네. 이 제스처. 사실 제 차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볼륨 같은 경우 이제 네네네. 조절이 되고. 근데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게 오히려 조금 분산이 돼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해보시니까 버튼이 편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터치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확 올라가고 볼륨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테슬라도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는 것 마찬가지지만 같아서. 테슬라에도 중앙에 이런 대형 태블릿이 있어서 그걸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에서 이제 가상의 버튼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편리한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스처로 할 때는 이렇게 시선을 딱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능을 왜 홍보를 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오면서 사실 불편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문자를 타이핑하는 속도도 예전만큼 빨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옛날에는 실제 물리적 버튼이었으니까 안 보고도 이렇게 쳤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보고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가상의 버튼이 편리한가는 의문이에요. 마이너티 리포트 보시면 막 이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거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팔 아프고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것은 과연 편리한지 모르겠으나 대세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저는 확신이 드는 것이 이런 뭐 태블릿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운전 중에 음성인식, 음성 명령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술은 굉장히 앞으로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서요. 아무래도 이 AI 음성인식 기술이 가장 잘 쓰일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앞서 봤더니 바이톤 신생회사잖아요. 네. 사실 디스플레이가 너무 멋져서 네. 상용화되면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 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좀 개발을 하는 건가 봐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신생회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거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연구 수준에 정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선보인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아마존의 인공지능이라든지 구글의 인공지능을 갖다 써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차 안에서는 단순히 운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홈 IoT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이톤도 이번에 선보인 기능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차 안에 이렇게 앉으면은 나의 생체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줍니다. 네. 심장 박동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건강이 안 좋으시네요. 이런 것도 나오네요. 맞아요. 혹시라도 네. 알코올 그런 게 측정이 된다면은 운전을 안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헬스케어 기능까지 탑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럴 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 탑재되어 있는 개방형 인공지능,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하는 편이 아마 그 개방성 그리고 여러 면에서 활용하기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이제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 비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뭐 포드나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렉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과연 어느 쪽이 성공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전기차가 너무도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네. 뭐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예. 발달이 될수록 자동차의 역할은 정말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 아니면 바퀴 달린 로봇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단순히 우리가 그 안에 타서 이동하는 것에서 끝날 것 같지만은 않아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기차들은 다 구조가 아래 다 깔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무엇을 짓든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동형 상점 아니면 이동형 호텔, 이동형 이건 영화관. CES에서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CES에서 공개한 그 장면 또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도요타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컴셋카가 되겠고요. 이 팔레트라고 불러요. 자, 위에 저렇게 상점을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발을 사야 한다 싶을 때는 신발 상점을 호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데요. 저게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특히나 골목에 들어올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큰 길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이동형 뭐 카페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 뭐 디디 추싱, 피자헛, 우버 등과 도요타가 제휴를 맺은 상태라고 하고요. 도요타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선보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도요타에서도 선언을 했는데요. 도요타는 앞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확장해 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것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정말 은행 갈 시간도 없고 병원 갈 그렇죠. 시간 내기도 힘든데 부르면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병원 가야지 이러면 딱 회사 앞에 대기돼 있고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불과. 네. 근데 저런 모습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슬슬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저게 최초의 컨셉도 아닙니다. 이미 미래예보 시간에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편의점 모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이미 운행이 됐던 건데 이동식 편의점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면서 가실게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웨덴의 스타트업 휠리스에서 개발한 이동식 편의점이에요. 저렇게 내가 부르면은 편의점이 우리 집 근처에 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스캔을 하든지 뭐 신용카드를 긁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셀프로 계산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시범 운행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이제 도요타도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를 살짝 개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 그래서 과연 미래의 저런 상점들, 이동식 상점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또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도 있고 로컬 모터스가 IBM과 합작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식 셔틀버스 올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컨셉 영상을 공개할 때 이미 저 컨셉을 넣었어요. 이동식 카페로 만들 수도 있고 영화관으로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식 상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로서는 너무 행복한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오지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가는구나. 맞아요. 도시에는 좀만 가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기 싫은 이유는 마트가 너무 멀고 상점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전원주택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오늘 보여준 이 내용들을 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의 역할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를 정말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회사라고 인식하면은 좀 뒤처질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얼마나 확장해 갈지, 그러니까 지능형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할을 생각하신다면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에 중요해지는 것은 단순히 기계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센서, 인공지능, 5G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 회사가 과연 어떠한 신제품, 어떠한 로봇 제품, 어떠한 이동수단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변신은 굉장히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또 이번에 CES에서 공개한, 혼다에서 공개한 로봇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을 넣게 되면은 로봇을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봇을 한 4종을 공개했습니다. CES에서. 자동차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혼다는. 저런 로봇들을 공개했고요. 이동식 의자도 있었고 감정인식 로봇도 있었고요. 전에 소개해드린 로봇 카트도 있었어요. 우리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지금 전기차 위에 올라다니면서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카트가 자율 이동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호출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혼다 역시도 이번 CES에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을 공개했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요타의 휴머노이드 아바타 로봇이 있었거든요. 그 로봇도 함께 보시죠. 기억납니다. 네,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팔과 다리, 시선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인데요. 저것도 어찌 보자면은 넓게 보자면은 이동수단이라고 도요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로봇을 해외 여행지에 갖다 둔다든지 아니면은 심각한 재해 현장에 두게 된다면은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마치 VR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미 도요타 사장이 자기네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역할이 얼마나 바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겠죠. 네, 너무도 유연해요. 정말 재난 현장에서는 정말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원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미래의 영상들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미래의 기술들이 앞으로는 현실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또 바꿔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그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예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